안녕하세요.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 우리 얘기 골고루 했기 때문에 시집을 갖고 왔어요. 얼마 전에 그 댓글에 어머니가 어떤 글을 하나 남겨주셨는데 그 내용이 류슈아 시인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2015년인가 사서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여인숙.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인숙과 같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 절망, 슬픔, 그리고 약간의 순간적인 깨달음 등이 예기치 않은 방문객처럼 찾아온다. 그 모두를 환영하고 맞아들여라. 설령 그들이 슬픔의 군중이어서 그대의 집을 난폭하게 쓸어가 버리고 가구들을 몽땅 내가더라도 그렇다 해도 각각의 손님을 존중하라. 그들은 어떤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대를 청소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어두운 생각, 부끄러움, 후회, 그들을 문에서 웃으며 맞으라. 그리고 그들을 집 안으로 초대하라. 누가 들어오든 감사하게 여겨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제가 이 문구 때문에 이 책을 골랐던 것 같거든요.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뭐라 설명이 필요 없는 시 같아요. 그쵸?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힘들 때 이 문구를 되게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원래 그 성경 문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여기 있더라고요. 지금 너무 오래돼 가지고 책이 좀 그 형광펜이 바랬는데, 슬픔이 그대의 삶으로 밀려와 마음을 흔들고 소중한 것들을 쓸어가 버릴 때면 그대 가슴에 대고 다만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힘든 일들은 지나가리라. 근데 지금 저희가 쌓았던 10일은 너무나 소중해서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죠. 매일 출근해서 회의 끝나고 무슨 책을 할까 이런 고민하다가 제가 한 이 시간쯤 5시 전에 이렇게 녹음을 하는데 저녁이 된 것 같은 느낌, 막 이런 느낌. 그리고 하기 전에 설레이고 하고 나면 되게 엄청 큰 일을 한 것 같은 느낌? 이거를 매일 겪고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소중한 것 같습니다. 눈물. 만일 내가 무엇인가로 돌아온다면 눈물로 돌아오리라. 너의 가슴에서 잉태되고 너의 눈에서 태어나 너의 뺨에서 살고 너의 입술에서 죽고 싶다. 눈물처럼. 멋있는 것 같아요. 나는 배웠다. 나는 배웠다. 이 매일 책을 읽으면서 진짜 매일 배운 것 같습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여러 해가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임을. 삶은 무엇에 손을 쥐고 있는가 아니라 누가 곁에 있는가에 달려있음을. 우리의 매력이라는 것은 15분을 넘지 못하고 그 다음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다른 사람의 최대치에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최대치에 나를 비교해야 함을. 삶은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달린 것임을. 두 사람이 서로 다툰다고 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님을 나는 배웠다. 네, 오늘도 배웠습니다. 우리 시대의 역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고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라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며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은 너무 많이 본다. 완전 역설이죠. 그쵸? 마지막.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다.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그때 왜 저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 좋아해. 저 사람과는 결별해야겠어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나의 수많은 거짓말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남을 너무 미워해. 저 사람과는 헤어져야겠어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내가 수많은 사람을 미워했던 모습들은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너무 교만해. 그러니까 저 사람과 그만 만나야지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나의 교만했던 모습들은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너무 이해심이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과 작별해야지 라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내가 남을 이해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하며 모두 내 마음에서 떠나보냈는데 이젠 이곳에 나 홀로 남았네. 김남기 시인 아세요? 저 어렸을 때 되게 유명했는데. 자,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KCT 공신들이 모여서 KCT 학원을 자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함재성 친구는 제가 간담회 때 많이 보여드린 친구인데 7등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가 르네상스라는 그 입사로 우리 아이를 대학을 보냈거든요. 네, 정말 성실하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던 친구예요. 강남 캠퍼스 친구였는데 그 학교에서 했던 모든 체육대회에 다 출전을 했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모든 그 수상 실적을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갔는데 사실은 르네상스를 준비하면서 다른 것들은 준비할 시기도 없었고 등급이 너무 낮다 보니까 아이가 많이 긴장한 상태였는데 7등급인데 정말 가능했어요? 네, 가능했습니다. 숨은 이야기는 뭐였냐면 네, 최대 입시였어요. 근데 아무리 최대 입시여도 7등급이 경희대 가긴 쉽지 않잖아요. 경희대, KCT여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 최대 특기생 여기 중학교 나왔어요. 신현중학교 나왔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갈 때 명지고를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셔가지고 2차 저차해서 스키 캠프를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대학원을 진학했는데 아직도 저한테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상담을 요청해갖고 와가지고 얼마 전에 코세아라는 승무원 시험을 승무원 학원을 다시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중학교 때 성적이 나오네 안 나오네 고민 많이 했지만 지금 굉장히 잘 풀려서 대학원도 가고 사실은 체육교사 자격증까지도 완비한 친구로 성장했죠. 경희대 한영희 같은 경우도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저희 학원 근처 본원에 근처에 살고 있는데 사실은 마이스터고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친구인데 정말 순수하게 이렇게 로드맵을 짜서 진행을 해서 사실 학교에서조차도 이 아이는 학교장 추천, 마이스터고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장 추천을 써주겠다. 이제 서울대 가자. 이렇게 스카이 다 같이 가고 싶다고 보내줄 수 있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저는 경희대학교의 이 과가 취업이나 진로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겠습니다 해서 여기를 넣어서 수시 넣은 학교 모두 다 합격했던 친구예요. 연대 진기 같은 경우는 등급이 엄청 낮았어요. 4등급에 저희 학원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마지막 그 3학년을 최선을 다해서 보냈고요. 논술을 준비를 해서 가게 됐죠. 그래서 저희 대표원장님, 저희 담당 선생님까지 모두 다 올인을 해서 대신고등학교 친구거든요. 진짜 열심히 해서 딱 한 과목, 영어만 4등급인데 사실 나머지는 다 6, 7등급이었거든요. 근데 그 논술 시험 볼 때 다행히 검사를 한다고 해야 돼요. 감독관이라고 해야겠죠. 감독관이 저희 그때 당시 선생님이셨어요. 저희 KCT 선생님이 들어오니까 이 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논술 시험을 잘 봤죠. 그래서 추가 합격으로 연대 경영학과를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저희가 한국에 있는 대학만 보내는 건 아니고요. 예, 사실은 예, 이렇게 헝가리 의대도 보내고 영국의 캠브리지도 가고 현재는 스팅헬에 있는 정말 그 예술의 대학으로는 거의 1, 2위를 다투는 대학에 간 친구까지 고민을 꼭 한국에 있는 대학만 하시거나 스카이만 보낸다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아이의 진로 진학이 뭔지 진지하게 고민하시고요. 거기에 맞는 로드맵을 짜주는 게 진짜 컨설팅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학종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저희 아이들의 모든 포트폴리오를 같이 짜고 있지만 첫 번째는 무엇보다 이렇게 책, 독서활동이 기본이 되어야 하고 진로 진학을 통해서 자기만의 꿈, 자기만의 진로를 찾는 게 그게 우선이 되어야지만 공부도 동기부여를 받아서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다고 생각하고 오늘 책 읽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이었어요. 그쵸? 아쉬우신가요? 연장할까요? 어찌됐든 이런 식의 녹음을 통해서 어머님들과 아버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려고 해요. 내일은 토요일이지만 저희는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내일도 영상이 하나 올라오는데요. 물론 이제 사회복지학과도 올라와야 되고요. 내일 올라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온라인 계약을 준비할 수 있는 OT 영상을 갖고 올 거거든요. 온라인 계약 준비해야 됩니다. 거기에 출석, 그리고 거기서도 생기부에 기록되는 내용들을 제가 추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내일 또 찾아뵐 거니까 책은 아니지만 내일도 밴드에서 또 만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요, 아이들 얼리버드 그 출석에 대한 회식이 있거든요. 거기서 응원 댓글 1등, 2등, 3등 발표할 거예요. 내일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KCT 밴드예요.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한 주 동안도 고생 많으셨어요. 불금이에요. 불타는 금요일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